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늘어나는 도시 인구와 한정된 에너지 그리고 미래 사회를 전망할 때 빠지지 않는 핵심 화두가 에너지와 환경 문제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 주목한 곳은 에너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문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이 시간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창섭 이사장님을 모시고 에너지 전환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네.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 역임하셨고요. 네. 또 과거에 공단 팀장도 역임하셨다고 해요. 네. 말 그대로 그 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성 그리고 또 실무형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사실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학계로 가 있다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15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관장으로 오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고민 많이 하시겠죠. 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네.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좀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즐겁게 일해보자. 네.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네네네. 공단이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그마한 거라도 불필요한 레드테이프는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확대 간부 회의라든가 주간 보고를 이제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은 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현재 시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중심적 기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정해진 인원과 정해진 예산으로 그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결국은 협업을 통해서 네.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협업이라 하면 이제 내부적인 협업, 외부와의 협력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소통에 관한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제 후배들이 비교적 잘 따라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이름이 좀 딱딱하잖아요. 네.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에너지 그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한국에너지공단은 198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에너지 절약을 핵심적인 가치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절약. 네. 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저희가 담당하게 됐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 효율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 복지라든가 에너지 복지, 네. 에너지 안전, 지역 에너지 등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의 중요 축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 태생적으로 2차 석유 파동을 경험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본질적으로 수급 안정에 관한 관점에서 네. 만에 하나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신재생처럼 자주적인 자원을 발굴해야 되고 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유 업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또 효율 향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요를 관리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에너지의 그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의미 어떤 뜻인가요? 일단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이제
담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시 에너지를 항상. 쓰고 있죠. 저희가. 게다가 네. 전력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 전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초 단위로 수급과 공급이 항상 일치돼야 됩니다. 이것이 단위까지요? 이것이 어긋나서 잘못되면 이제 대정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문제인데 네. 이 수급을 책임지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발전소 많이 짓고 송전선 많이 짓고 네. 뭐 이제 이런 공급을 이제 옵션을 늘려가지고 네. 수급을 책임져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은 이제 무한정으로 우리가 공급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네. 전력화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네. 네. 에너지 밀도도 1위고 네. 탁월하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같은 동일한 면적에 이렇게 에너지 설비를 많이 하고 에너지 소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급 일변도가 아니라 수요 관리를 좀 강화해서 네. 공급에서 오는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네네.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공급 옵션을 항상 우위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항상 공급을 여유 있게. 예, 공급을 여유 있게. 네. 그래서 수요를 좀 더 합리화하자는 노력이 줄곧 있긴 했지만 네. 정책의 최우선순위였던 적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라도.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더 이상 이제 이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는 게 네. 가장 대표적인 밀양 사태 같이 네. 이제 그런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네.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친환경이라 불리는 풍력이나 네. 태양광 같은 경우도 네네네. 이제 지역에서는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죠. 민원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강도 있게 수요 관리 쪽을 해서 지금 공급에서 오는 기술적인 압력 네. 또 지역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죠. 또 하나 그 환경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당연하죠. 문제가 지금 되겠죠, 그죠? 결국은 네. 우리 국민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그 미세먼지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미세먼지의 문제의 경우에도 이런 에너지 수요 관리가 가장 강력한 네. 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소 어떻게 없애느냐, 석탄화력 발전소. 경유 차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이게 전부 다 에너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요 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네. 또 하나 측면이 이제 지금 탈원전, 탈석탄 관련해서 많은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국민들별로 다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또 하나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효율화 사업도 못지않은 중요한 그렇군요. 대책하는 옵션이라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전력 쪽에서 이제 기저 발전이라 부르는데 네네. 기저 발전이 원자력 혹은 석탄인데 사실 우리가 인지 못했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기저 발전이 사실 효율화입니다. 효율화요. 전력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거는 전력 공급 쪽의 한계의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네. 다양한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탈원전 탈석탄 논쟁에서도 그렇고 네. 그 모든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네. 또 기술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 볼 수 있죠. 그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아껴 쓰자라는 차원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효율을 어떤 척도로 따지는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도 꽤 궁금하네요. 그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제 에너지 원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곤 하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교 10등, 뭐 반에서 10등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죠. 에너지 소비량으로만 따지면은 에너지 많이 쓰기로. 많이 쓰기로. 네. 또 에너지 원단위로 비교해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33위입니다. 그러니까 OECD 35개국 중에서 33위니까 네. 좀 여지가 개선 여지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OECD 35개국 중에서 이제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네. 서비스업으로 간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원가가 좀 낮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35개국 중에 33위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효율 향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많이 있다고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또 2016년에 그 16개 국가를 상대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1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
개선 수준을 평가했는데 우리가 9위를 했어요. 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할 여지가 있다는 네, 네, 네. 의미도 있고 또 효율 향상 정책을 미국의 에너지 효율 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네, 네, 네. 25개국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개국에서 9위, 네. 또 25개국에서 13위.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그 순위를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이 에너지 효율화가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벗어날 수 있고 또 미세먼지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아, 그러면 이제 효율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걸 주도하시는 게 이제 공단의 주요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결국은 기술과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태 이제 이렇게 봐요. 아, 그러면 이제 기술 어떤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 네.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을 높이면 네. 아무래도 고효율 기기를 살 것이고 또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에너지를 더 잘 열심히 이제 현명하게 쓰겠죠. 쓰고 제조사들도 고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를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고. 네, 네. 한편은 근데 이제 또 전기요금이란 걸 또 무한정 높일 수는 그럴 수도 없고 없죠. 또 네. 이러저러한 억지책으로 국내 상황이 쓰기에는 없고, 좀 또 어려움이 논란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또 한편은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있죠. 우리 젊은 시절에 한등끄기 운동이라는 거는 아주 몸에 밴 네. 도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보수, 진보, 여야 다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한때 에어컨을 쓰는 거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국민이었던 겁니다.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절약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을 대폭 높여서 하기도 어렵고 또 옛날처럼 한등크기 운동이라는 형태로 억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보면 결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네.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기술 혁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더 고효율 기기를 쓰고 네. 설비 운영도 좀 더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렇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쓰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기술력이죠. 첫째요. 그럼 기술력을 누가 줄 거냐? 아무래도 고효율 기기 혹은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과 같이 우리가 연대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결국은 네. 고효율 기기, 고효율 산업을 육성을 해서 네. 윈윈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고효율 기업이 되면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네. 이제 이 솔루션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건물, 수송, 산업, 공통기기 이 전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겠군요. 기술을 어떻게 네. 고효율화하면서 그 고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고효율 산업을 육성하고 그걸 통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이네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 산업을 다시 우리가 정의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성공 사례들이 있었죠.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 백색 가전의 경쟁력이 높거든요, 여전히. 네, 높죠. 그게 아주 옛날에 효율 등급제라는 90년 중 초반에 1, 2, 효율 3, 4, 5 등급제 이렇게 1, 2, 3, 4, 되는 5를 하는죠. 네, 네, 네. 그거를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봐요. 네. 일종의 규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전업체도 반대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상공부도 반대했었는데 당시엔 그걸 규제로 받아들였겠군요. 규제로 받아들였죠. 네. 규제는 규제입니다. 규제죠. 그러나 네. 그 규제를 잘 씀으로 인해서 그렇죠. 기술 혁신적 기술 규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현재의 백색 가전의 국제 경쟁력이 담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결국 태양광 같은 경우 신재생 효율 다르다 하지만 태양광도 고효율 태양광으로 가야 되고 네, 네. 고효율 모터로 가야 되고 네. 고효율 조명으로 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는데 가능한 더 기술 혁신적으로 네. 기술 혁신적으로. 그래서 효율 사업에 대한 저희 모토는 기술 혁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네네.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이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산업계, 민간 기업들의 동참, 적극적인 동참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하려면 이 부분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또 인센티브라든가 장려책 이런 거 좀 주면서 같이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호소해서 대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공단이 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보조금이 네. 1년에 한 1조 4천억쯤 돼요. 오. 아주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규제 수단이 네. 한 20개 정도 됩니다. 어. 이 강력한 지능 수단과 규제 수단을 잘 활용해서 네. 잘 엮어서 네. 활용해서 기술 혁신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야 되겠어요. 네. 규제는 너무 강해도 안 되고요.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과 함께 시장을 고율 시장으로 바꾸면서 고율 시장의 통상은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고율기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장 규모는 자칫 커지는 거고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거를 초기에 비용이 증가되긴 하지만 결국 고율 기기를 쓰면은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잘 찾아서 네. 도와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과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저희가 시장을 이렇게 바꾸고 가면서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도 좋아지고 소비자도 좋아질 수 있게 저희가 잘 아주 디테일한 설계를 해서 시장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저희 목적이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능 수단과 네. 규제 수단을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업과 소비자들하고 어떻게 잘 대화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저희들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함께 중요한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에너지 계획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늘린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공단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갈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십시오. 그 3020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일단 당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 관한 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네. 원자력, 석탄, 가스 다 통틀어서 네. 신재생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전력 시스템이 네. 기술적으로 또 시장과 기술이 다 신재생에 기반한 분산화로 이전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기술 스탠다드가 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흐름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건 우리만 나눠낼 불가피합니다. 수는 없고. 네. 근데 또 한편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발전해서 짧은 거리 수송해서 네. 한껏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워낙에 싸요. 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은 일사량과 기술로 봤을 때는 네. 그리드 패러티가 도달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보급을 해야 되는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로 이제 비춰지는 셈이 듭니다.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비교적 순항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회하면서 신재생 보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지역 내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나 정책이나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발전시켜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전은 네. 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여하의 지역에서 갈등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 여하의 보조금 덩어리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네. 제가 재생에너지가 갖고는 환경 친화적인 부분 말고 추가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은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가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네, 네. 그러려면은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또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역시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ESS 물론 요즘 화제가 많이 나오는 ESS도 포함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태양광의 각종 부품 소재도 있고 그렇죠. 풍력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조업과 해저 함께. 케이블도 그쪽에 많이 해저 있습니다. 케이블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전력망 운영 계획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시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급하면서 확보한 기술력으로 네. 또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역시 보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020 계획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보급 정책 플러스 산업 정책으로 모델을 바꾸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계획은 사실 계획일 뿐이고 그렇죠. 결국 저희 같은 기관에서 집행 과정에서 네. 산업계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술 혁신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네, 네. 쉽지 않은 계획이지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하의 복지 문제하고 결국 이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복지 문제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이걸 인정받느냐 이런 몇 가지 관건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 중에 한 분으로서 또 그 공단도 일자리도 있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면 좋을까 이런 조언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렵죠. 제가 네. 공단 이사장이 이전에 또 대학의 교수로서 그러시죠. 한편은 선배 세대로서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 일단 있고요. 그래도 이 와중에 저희로서는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그 여하의 우리 쪽에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편 같이 일할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 청년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준비를 해주지 준비를 않겠습니까? 해야죠. 네. 저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알지만 역시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에너지 분야는 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니까 그렇죠. 에너지 분야 다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죠. 분야가 있으니까 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을 수 없는 문제고. 없을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주면 바람직하고 그다음 저희도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 뽑고자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네요. 네, 에너지 효율 향상에서부터 녹색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획 중에 있는 여러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신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